우리나라 군사정보 채널 대고구려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KF-21 전투기의 개발을 두고 국내에선 갑론을박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의 스텔스 형태인 블록2 개발에 대해 보람의 개발 반대 측 입장에선 개발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하다며 KF-21의 도입 수량을 팍 줄이고 그 돈으로 미국산 F-35 전투기를 추가로 구매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그러나 KF-21 보라매가 현실로 모습을 드러낸 지금의 입장으로 봐선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반대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며 당장의 미국산 전투기 구매에만 몰두했고 그들의 주장이 실제로 영향력까지 있었습니다. 당시 이 때문에 한창 순항 중이던 KF-X 사업 미래에 흑막이 드리워지며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갔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KF-21 전투기 개발 찬성파가 목소리를 드높이면서 개발 예산 삭감이란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중국과 일본, 북한으로 인한 한반도 주위에 위치한 동북아 정세 불안으로 단 한 대라도 뛰어난 성능의 국산 전술기를 직접 도입해도 모자랄 판국에 KF-21 전투기의 개발 예산으로 F-35를 구매하자는 세력의 주장이 지금 와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데요.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KF-21 전투기가 개발조차 못하고 실패할 것이라며 일관된 주장을 펼쳤지만 그러한 추측은 완벽하게 빗나갔고 보라매는 활주 시험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크나큰 자부심을 선사했습니다. 이처럼 KF-21 사업은 체계 개발 궤도에 오르기까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시간을 거쳤습니다. 핵심 기술 확보와 예산 관련 문제가 불거져 수차례 위기를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의지로 일궈낸 강력한 기술적 노하우로 2016년부터 시작해 체계 개발에 착수한 지 불과 6년 만에 KF-21 전투기의 실물이 현실로 등장했는데요. 이런 상황에 가장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건 다름 아닌 미국의 록히드 마틴입니다. 록히드 마틴은 FA-50처럼 한국에 필요했던 기술력을 일부 공유해주면서 KF-21에 관련한 지분을 얻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쌍발 터보팬 엔진인 G 말고는 보라매 전투기에 간섭할 미국 기업이 아예 없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은 해외 수출에 매우 이점이 될 수 있는데요. FA-50 전투기 수출에 제한이 걸린 것과 비교해보면 KF-21 전투기는 들어가는 미국산 부품과 협업하는 방산기업도 없어 진정한 국산 전투기로 불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로 돌아가보면 국내 연구진이 밤낮 없이 고생하는 가운데 미국의 눈초리를 완벽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전투기 부품 하나 제대로 보내주지 않았던 미국에서 한국의 독자적 레이더 개발을 가만히 둘 리 없었습니다. 한국은 한미동맹으로 미국과 최후 방국으로 손꼽히고 있기에 한국의 군사력이 강해지면 미국 입장에서는 주변 적국들을 억제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서 한국이 무기 소비국으로 남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미국의 본심입니다. 오랜 기간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해왔던 한국이었기에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해낸다면 자신들의 무기 판매국이 줄어들기 때문이고 한국은 미국 무기 시장에서 엄청난 구매 실적을 남긴 충성도 높은 고객 중 하나였습니다. 가장 충성도 높은 고객이 이젠 너희 물건을 쓰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면 거부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 한국은 연막작전 통해 미국 개발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미국 록히드 마틴의 이러한 모습은 어찌 보면 한국을 돈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면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록히드 마틴이 한국이 자신들의 오랜 무기 종속국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마음에 한국이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밝히자 곧바로 견제에 들어갔고 특히 록히드 마틴은 한국에게 A사 레이더 등 전투기의 핵심 기술이라고 불리는 4가지 기술 이전을 거부해왔지만 한국이 미국에게 기술 전수 요청을 한 것은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한 일종의 연막작전이었는데요. 사실 록히드 마틴에서 개발한 레이더 기술은 F-22와 F-35에 적용되기 때문에 군사 기밀로 분류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술 전수를 해주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면서 레이더 개발을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연막작전을 사용한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레이더 독자 개발을 실패할 것으로 확신하며
한국이 레이더 기술을 개발하는 동안 자신들의 항공 장비들을 한국에게 홍보했는데요. 한국이 자체적인 전투기 개발을 통해 사업이 좌초될 경우 전력의 공백이 생기는 동안 미국산 전투기와 항공 전자장비들을 대량으로 한국에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예상은 완벽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전투기 개발에서 가장 어렵다고 평가받고 있는 A사 레이더를 한국에서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형 레이더는 현존하는 전 세계 레이더 중 이렇게까지 스텔스 전투기를 섬세하게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질화갈륨을 이용한 지름 30cm, 송수신 모듈 2000개로 이루어진 프로토타입의 K-A사 레이더는 200km 거리에서 가상으로 접근하는 적의 전투기 10대를 동시에 추적 가능합니다. 이는 레이더 상황실에 실시간으로 전송되면서 이동 경로와 속도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또한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와 더불어 적외선 추적 장치 등 레이더가 꺼진 상태에서도 표적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를 제작한 소재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레이더에 들어가는 소재는 한국형 레이더 반도체 공법을 이용해 기존 미국의 특허를 완전히 피해가면서 전력 증폭률이나 열전 도율이 높아 열에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내구성도 40%가량 향상시킬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미국과 유럽 등 레이더를 개발하기 위해 15년 이상을 소요하면서 개발해낸 것을 한국에서는 개발에 착수한 지 단 4년 만에 이 모든 것을 해낸 쾌거였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A사 레이더의 탐지 면적이 미국산 레이더보다 훨씬 더 뛰어나 A사 레이더 보유국들조차도 한국의 레이더를 탐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전 세계인들을 놀라게 하기 충분해 보였습니다. 전투기를 처음 만드는 국가에서 만들기 가장 어렵다는 레이더를 자국의 힘으로 만들어낸 국가는 몇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국내 레이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 판매할 생각이 있었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A사 레이더를 제작한 한화 시스템이 이탈리아 대표 방산기업인 레오나르도와 A사 레이더 수출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한국이 A사 레이더를 해외 방산 시장에서 판매하겠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한화 시스템의 A사 레이더 안테나 장치와 레오나르도의 신호처리기 전원 공급기를 결합한 통합 솔루션을 구현해 다양한 기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품군을 확대해 글로벌 수출 시장을 공동 개척해 나갈 계획인데요. 앞으로 6세대급 전투기로 진화함에 따라 스텔스 성능이 더욱 뛰어날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전투기 레이더의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한국은 신기술 개발을 통해 스텔스 전투기를 확대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우리 한국이 KF-21을 자체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10년 안에 이뤄진 일들입니다. 앞으로 미래 세계 우리의 국방 기술력이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대고구려제국이었습니다.